이번 주 증시도 미국의 대선을 앞둔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부양책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코로나의 재확산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다양한 변수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진행됐었던 진부한 재료인 반면에 이제 실적과 경제 지표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뭐 특별히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서 지난 주말에 시장이 올라온 것과 같이 연결해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조금 회복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기금은 과연 나쁜 투자는 아닐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또 국회 설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연기금이 그동안 투자하는 부분들, 뭐 그동안 좀 금지됐었던 연기금이 하면 안 되는 그런 투자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이야기들인지, 또 국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최근에 연기금 하는 행동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서 연기금들이 조금 혼났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이 대주주냐? 자, 뿔난 개인 투자자들 지금 달래기에 나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3억 대주주 논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가족 합산 말고 이제 개인으로 하겠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그것도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억 대주주라는 이 기준 조건, 요것만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안 될 일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9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왜냐면 바닥 저점이 조금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를 계속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만은, 그래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 잡아내고 있다. 자,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조금은 좀 안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뭔가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을 좀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을 좀 보게 되면요, 다우지수가 11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0.39%로 마감이 좀 됐고요. 이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쭉 올라갔거든요. 그 다음에 변동성 좀 보이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일단 플러스 마감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 기조 유지하다가 장 막판에 조금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뭐 특이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변동폭은 0.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불안한 기조는 조금 남아 있지만, 이제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은 계속 연결될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시장들은 이제 이러한 어떤 기대감 또는 이제 살짝 이제 돌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속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좀 봐야 됩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뭐 똑같겠죠. 뭐 대선을 앞둔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다.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에 대한 타결 여부, 뭐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올 거고요. 또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분들, 기업 실적 발표, 경제 지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있는 이벤트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증시가 좀 변화가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선 첫 번째, 일단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볼게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연결해가지고 부양책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비교적으로 좀 앞서고 있죠. 그래서 결과를 뭐 딱 하기는 그렇겠습니다만 거의 됐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 이 바이든 후보의 어떤 부분들이 격차를 좀 벌리면서 당선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기대감이 좀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게 이제 선거 막바지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변수들,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길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돌발 변수들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사실 지난 대선 같은 경우도요, 힐러리 후보가 앞서고 있다가 트럼프한테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다.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또는 격차가 굉장히 초박빙으로 끝나게 되게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이 후보들의 2차 TV 토론도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TV 토론 이후에 또 이 포인트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 대선을 앞두고서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타결 여부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것인지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책 규모의 어떤 증액 이런 의사를 또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거야 라는 어떤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내용들이고 또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그 검사 문제도 민주당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뭐 너희들 원하는 데 해줄게. 나 다 해줄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일단은 뭐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뭐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또 거기에 대해서 아직 부족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2조 2천억 달러 아니면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이라서 서로 다 각자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대선이 끝나야지만이 뭔가 될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전에는 뭐 별다른 거 없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그 변동성,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그 코로나 관련한 이야기 좀 보도록 하죠. 신규 확진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유럽 상황에서 본다라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확진 상황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 또 미국도 지금 하루 확진자가 다시 6만 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게 되면 경제 봉쇄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일단은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경제 봉쇄가 일어나게 된다면 경기가 조금 회복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던 그런 기대치들이 아주 밑으로 확 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어쨌든 백신이 나온다거나 뭐 예방이 좀 철저하게 들어간다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 잡히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죠. 기업들 실적. 지난주까지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요, 지금 49개 기업 중에서 86%가 어닝 서프라이즈, 즉 예상을 상회하는 순이익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좋다고 해서 증시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증시가 왜 안 올랐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지금 실적이 좋았다라면, 또 앞으로 실적이 또 좋아질 거라면, 그런 기대치들은 계속해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저점 잡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셔야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특별하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 없겠는데 기술주주의 기업 실적이 일단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넷플릭스, 인텔 이런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실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스닥의 반등,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이 반영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이번 주는 기업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 뭐 일단은 뭐 주택가격 지표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죠. 네, 베이지북은 그냥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뭐 책 표지가 이제 베이지 색이다 해서 베이지북인데 뭐 어떤 식의 어떤 경기 전망을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업 지표, 그 다음에 경기 선행지수,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거기다가 이제 PMI 구매관리자지수죠. 이런 것도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표 상황은 나쁘진 않습니다. 지표 상황은 나쁘진 않은데, 여전히 이제 시장에는 이 지표를 무시할 만큼의 그런 변동성, 변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선 전까지는 이렇다 할 만한 어떤 기대치들이 확 쏟아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면 거기서 기대치는 좀 생길 수 있겠죠. 뭐 그런 정도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일단 회복에 주력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슈들이 뭐 그렇게 무섭다거나 나쁘게 나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저점을 잡아서 회복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큰 걱정하지 않고 이번 주 마주 하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이제 가도록 합니다. 연기금은 나쁜 투자자입니까? 이런 얘기인데요. 뭐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냐, 뭐 성투사가 계속 욕을 해서 연기금 나쁜 투자자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팔아먹는다고 나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연기금의 성격을 가진 그 국민연금이든 뭐 이런 것들은요, 이런 집단들은 죄악주에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죄악주, 그 다음에 석탄주, 즉 공익을 위해서 이제 뭔가 성과가 있을 만한 또는 성장주 이런 쪽에 투자해야지 뭔가 이제 공익을 해치는 그런 부분들에 투자가 들어가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즉 지금 국민연금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냐면 술, 담배, 도박 이런 죄악주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데 석탄 산업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투자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그런 거거든요. 그게 또 명분 그 다음에 이제 정부와 연계되어 있는 뭐 국가기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돈을 뜯어다가 그런 식으로 해도 써먹어도 되겠느냐 뭐 이런 식의 국회에서 또 질타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국회에서 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투자처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주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이제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조 원이 넘는 금액을 죄악주에 투자하면서 죄악주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KTNG 같은 담배 회사나 또 무기 회사 뭐 이런 회사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 또 카지노 관련주들 뭐 외국인 대상 카지노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지금 제주도 복합 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게 롯데관광개발인데 여기에 이제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것도 이제 표적이 되는 거죠. 아니 카지노 같은 데 투자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 지금 보면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이 지난 6월에는 8.4%였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보니까 10.75%까지 늘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뭔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석탄 관련 주식에도 계속 투자하고 있다. 5조 원이 넘는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뭐 기타 그런 관련 연관되어 있는 정부의 어떤 뉴딜 정책과 관련된 그런 투자에는 지금 뭐 1,3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하고 뭐 맞지 않는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사실 이제 그런 종목들이 돈이 좀 되죠. 뭔가 이슈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다거나 그런데 이 사실은 연기금 같은 경우는 구원투수, 정의회사도 뭐 이런 역할들 이런 느낌들이잖아요. 그리고 정부의 어떤 그런 입김과 연결고리와 그 다음에 국민의 돈을 다 가져다가 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좀 제대로 하면 안 되겠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뭐 물론 이제 도박주라든지 이런 것들 뭐 죄악주들이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들보다도 그냥 뭐 삼성전자에 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 식품주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좀 공익을 좀 진행할 수 있는 거라든지 정부 정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식들에 좀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연기금과 같이 뭔가 이제 공익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집단들은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설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국회에서의 어떤 국정감사를 통해서 뭔가 지적을 받게 되면 뭔가 투자에 대한 포인트들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기금, 나쁜 주식에서 나쁜 투자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런 그 투자처가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3억이 대주주냐? 지금 이 3억 대주주 논란 때문에 뭐 난리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또 이 수급이 바뀐다라는 뭐랄까요, 수급 주체가 바뀌는, 즉 개인에서 외국인으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도 지금 보면 이 3억 대주주 때문이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좀 힘든 거예요. 왜냐면 3억 원을 가지고서 수익을 뭐 만약에 한 1억 원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거기서 뭐 이제 공제 금액 제하고 그 수익 나온 거에서 얼마를 제한다고? 20에서 30%를 제한다고.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뭐 이거 뭐 돈을 벌어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예 그냥 세금을 안 내게 매도를 좀 해가지고 대주주 요건을 벗어나자.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매도 물량을 계속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시세 차익이 많이 나온 종목들, 즉 주가가 많이 올라서 수익이 많이 나온 종목들 위주로 먼저 때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수익 난 종목을 챙기는 입장에서 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또 그쪽으로 이제 개인들 이제 매수 주체가 쏠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수급 주체의 전환 포인트를 만들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이분의 이제 발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놓고서 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의 눈치를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증시 이만큼 끌어올려가지고, 그래도, 인공호흡기 떼서, 이제 자가호흡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 증시 살려준 게 누구예요? 개인 투자자들 아닙니까? 동학개미잖아요. 다 팔고 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사들여준. 그래서 시장이 더 빠르게 반등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탁 뒤로 하고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공매도 연장할 때도 개인들 눈치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아마도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내년 3월에 있을 공매도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연장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대주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한다거나 아니면 기한을 더 미룬다거나 뭔가 준비할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생각해보자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족 합산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일단 개인으로 바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억 원의 기준을 완화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조금 낮춘다거나 아니면은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이번 연도 말고 내년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뭔가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고지했다라고 하지만 이게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와대 청원도 좀 들어갈 정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10억 원에 3억 원 낮춘 건 좀 너무했어요. 3억 원 이거는 사실, 3억 원 가지고 대주주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게 되고요, 시장의 안정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봐주실 수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요. 미국 대선을 앞둔 변동성, 네. 그 다음에 부양책에 대한 어떤 부담감, 지금 코로나, 그 다음에 실적, 등등, 다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들인데, 그렇다라면 악재에 대해서 좀 뭔가 둔감해졌을 테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경제지표라니 이런 것들 발표될 때 그냥 나쁘지 않다라면 증시가 더 밀리지 않고 회복되는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연기금은 나쁜 투자자인가? 네, 연기금들이 이제 자꾸 죄악주 이런 쪽에 투자해서 나쁜 투자자의 어떤 오명을 좀 쓰고 있는데, 걔네들도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보여지기 위한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 말고 다른 데 하면 안 되겠니? 이런 식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책을 좀 받게 되면 투자처가 좀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어떤 방향이 조금 변화가 된다라면 오히려 이제 연기금의 어떤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서 이 매매 주체들이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또 어떤 쪽에서 매도가 나올 것인가 좀 살펴보게 되면 투자에 대한 어떤 도움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3억 대주주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어떻게든 뭔가 변화가 좀 있긴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가족 합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확실히 정리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네, 이 양도세율을 조금 낮춘다거나 기간을 좀 연장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 현재 이 개미 투자자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강압적으로 밀고 나간다면 별로 이 정부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식이든 잠재적으로는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들은 주식 매수 전에 얼마 정도의 비상금을 따로 챙겨둬야 한다. 이건 뭐냐면요, 그냥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비상금을 꼭 챙겨야지. 그러다가 이제 액자 뒤에다가 넣었다가 걸리고 그렇게 해서 가정 불안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분할 매수.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접근할 때는요,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지 안 갈지,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일단 먼저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투자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실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좋은 일도 많이 생기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회복하는 장세 기대해보면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장중시황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